토트넘이 드디어 2026년 첫 리그 승리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4경기가 남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한 경기를 이겼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는데요. 프리미어 리그는 리그 22에서 18위까지 강등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웨스트햄과는 사실상인 직접적인 잔류 경쟁자여서 빨간색으로 강조하였습니다. 토트넘의 경우 여전히 강등권에 위치하여 17위와 승점 차이는 크진 않지만 흐름은 아직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에게 필요한 건 단발성 승리가 아니라 연속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대는 바로 아스톤 빌라입니다.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사실상 확정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과 반등이 필요한 팀, 완전히 다른 흐름 속에서 두 팀이 맞붙습니다. 한쪽은 살아나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분위기, 흐름, 완성도 모든 것이 다른 두 팀인데요. 하지만 결국 남는 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토트넘 간단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극단적인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격에서 매우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토트넘. 최근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인 솔랑케 선수와 팀 내 유일한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사비 시몬스 선수가 안타까운 십자인대 부상으로 남은 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빠른 전환과 측면 활용이 장점인 클럽이지만 현재 토트넘에게 남은 공격 수단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순간적인 득점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비 역시 라인이 올라가는 순간 뒷공간이 쉽게 열리는데요. 압박이 한 번만 풀려도 바로 위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토트넘은 공격과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가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 울브스와의 승리는 그 균형이 맞아떨어진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번 경기 핵심입니다. 다음 아스톤 빌라 분석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경우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 팀입니다. 전체적인 조직력이 안정적이고 라인 간격, 압박 타이밍, 수비 전환까지 흔들림이 적습니다. 공격에서는 상대를 끌어낸 뒤 공간을 활용하는 패턴이 아주 명확한 클럽입니다. 특히 뒷공간 침투와 결정적인 순간의 집중력이 아주 강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토트넘이 가장 약점을 보이는 그런 부분을 가장 잘 공략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만 보면 아스톤 빌라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2경기 2연패를 기록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난 유로파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노팅엄 상대로 1점차 패배를 하였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와 다음 2차전 경기를 위한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과의 리그 경기에 얼마나 전력을 다할지 미지수적인 측면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목할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목할 선수는 바로 골을 넣는 자와 그걸 막아내는 자, 안토닌 킨스키와 아스톤 빌라의 올리 와킨스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스쿼드 중에 가장 폼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킨스키 키퍼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스 경기 이후 빠르게 멘탈을 회복하며 승점 하나하나가 귀중한 상황에서 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킨스키 키퍼 특유의 발밑 능력으로 인해 볼을 헌납하는 것이 줄어들기도 했고 정확하게 앞으로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옵션이 생긴 것은 토트넘 입장에선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축구 경기에서 볼 때 한 번의 극적인 선방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킨스키 선수의 활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와킨스 선수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 스타일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이번 시즌 리그 33경기에서 11골 2도움, 시즌 전체 15골 3도움을 기록하며 지난 2연패 이전 8경기에서 무려 7골 2도움을 기록하는 엄청난 페이스를 보여줬습니다. 공간이 열리는 순간 가장 빠르게 반응하고 가장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능력이 그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와킨스 선수인데 이 둘의 맞대결은 경기 결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경기를 정리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공간입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올리는 순간 아스톤 빌라는 그 뒤를 노릴 것입니다. 라인을 올리는 이제 토트넘이 공격은 살아나지만 수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라인을 내리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격의 위험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토트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아스톤 빌라의 경우 이제 그러한 선택을 기다리고 아주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 아스톤 빌라가 좀 더 높은 라인으로 공격적으로 다가오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토트넘이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마티스 텔과 무하니 선수의 빠른 스피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온 상대에게 좋은 경기력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는 바로 상대 전적입니다. 최근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빌라 상대로 안타깝게도 4연패 중입니다. 리그에서는 2연패고요. 지난번 울버햄튼과의 경기 전까지 울브스 상대로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026년 첫 승리를 발판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는 토트넘인데요.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승점을 쌓고 있는 아스톤 빌라와 완전히 다른 두 팀의 충돌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아주 궁금해지는 경기입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스렉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